자, 수업 시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세법을 해나갈 저는 임기원이라고 합니다. 자, 1년 동안 잘 부탁드리고, 우리 야간반은 뭐 2시간 땅이라고 해가지고, 주간반하고는 조금 달리 수업이 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용 자체가 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내용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조금 더 요약이 되고, 조금 더, 좀 타이트하게 좀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번 11월 달, 12월 달 과정은 입문 과정입니다. 입문 과정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이 공부를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들에 대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릴 수는 없고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정리를 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입문서 교재 다 받으셨죠? 그 입문서 교재를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2차 과목 해가지고 한 권으로 나와 있잖아요. 나중에는 2차 과목이 총 4권으로 분리돼서 나올 거예요. 요 두께로. 그러니까 요 두께로 4권짜리를 지금 한 권에 넣었으니까 얼마나 지금 기본적인 것만 넣어놨겠냐고요. 그래서 일단 11월, 12월은 좀 편하게 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약간은 좀 편하게 가신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말이 편하다라는 이야기고 여러분들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왜냐면 아는 내용이면 편한데 모르는 내용이면 되게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일단 듣고 가야 돼요. 이 공부를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 과목하고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과목하고 친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관계일수록 어차피 공부가 안 돼요. 빨리 친해지도록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친하면 보기 편해요, 불편해요?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하면 보기 편해요, 불편해요? 편하죠? 근데 편하려면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 사람하고 편한 관계가 되려면 그렇죠. 자주 봐야죠. 맞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꼭 물어보거든요.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주 보셔야 돼요. 자주,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나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도저히 나는 이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나 태어나서 나 세금이라는 걸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긴요? 계속 봐야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제가 뭐 가끔 수업 시간에도 하는 이야기인데 새로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면은 처음에 집에 갈 때 여기저기 다 둘러봐요, 안 둘러봐요? 둘러보죠. 집에까지 가는 길이 되게 힘듭니다. 근데 한 10년, 20년 내가 이곳에 살았어요. 그러면은 술 먹고 꽐라대도요. 땅만 쳐다보고 가도 집에 가요, 안 가요? 가요. 그게 똑같은 원리예요, 공부도요. 그러니까 뭔 소린지는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계속 듣고 계속 보면 나중에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주 보시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준비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을 해 나갈 건데, 자, 일단 수업 나가기 전에 우리 기본적으로 좀 하나 봐야 될 게 있네요. 자,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부동산 세법은 글자 그대로 모든 세금을 다 배우는 건 아닙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나올 수 있는 세금만 배울 거예요. 그때 부동산을 거래한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가 되느냐면 글자 그대로 부동산을 뭐 해서 취득을 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언젠가는 팔겠죠. 그러면 팔면 다른 누군가는 다시 취득하게 될 것이고요. 이 과정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세금에. 물론 부동산하고 관련 없이 내는 세금도 어마어마하게 있고요. 그래서 세금 종류가 총 몇 가지가 있느냐면 24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부동산을 거래할 때 나올 수 있는 세금이 이 정도 있습니다. 요걸 다 공부하는 것은 미친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는 이 중에서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보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세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할 때 내는 세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세금,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것이다. 글자는 아시겠죠? 글자 그대로 취득세는 왜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요. 취득을 하니까 내는 세금이에요. 등록면허세는 왜 내는 세금일까요? 등록을 하니까 내는 세금이에요. 재산세는요? 재산이 있으니까.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이 많으니까. 양도소득세는 팔아서
이익이 있으니까.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세금들을 앞으로 배울 거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추가로 더 설명을 좀 드리기로 하고. 자, 그러면 우리 세법 과목은 몇 문제가 출제가 되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세법은 16문제 출제됩니다. 그래서 원래 과목별로 전체가 다 40문항씩 출제가 돼요. 40문항씩 출제가 되는데 유일하게 공시법하고 세법은 묶어서 몇 문제냐면 40문제예요. 그중에서도 공시가 24문제가 출제가 되고 세법이 16문제 나옵니다. 세법 열심히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너무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법 열심히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네, 그래요. 네, 지금 열심히 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니까 열심히 해달라고 부탁은 하고는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이 학원에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시험 봐서 합격하려고 나오신 거죠? 세법을 공부하려고 나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세법 몰라도 돼요, 안 돼요? 세법 몰라도 돼요, 안 돼요? 몰라도 돼요. 합격만 하시면 된다니까요. 안 그래요? 현실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가지고 나는 세금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오셨어요? 절대. 분명히 여러분들 목표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 그냥 남들 다 한다는데 나도 좀 해볼까? 나 이거 해가지고 누가 하라 그랬어. 이거 따면 누군가가 같이 하재. 뭐 이런 생각으로 지금 오신 거잖아요. 그래요. 자격증만 따시면 돼. 시험 봐서 몇 점만 맞으시면 돼요. 60점만 맞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평균 60점 이상만 되면 합격이고 꽈락은 40점이죠? 그러니까 꽈락 각 과목별로 일단 40점이 꽈락이니까 16개는 무조건 맞춰야 돼요. 과목별로 16개 이상씩은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1차 평균 해가지고 60점, 2차 평균에서 60점만 맞으시면 돼요. 절대평가니까. 그러면 공시에서 24문제 맞추시고 그 다음에 중개사법에서 24문제 맞추시고 공시세법에서 24문제 맞추시고요. 합격해요, 못해요? 합격하죠. 딱 점으로 합격하죠. 그렇잖아요. 60점이니까. 4, 6에 24, 24개씩.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공시세법 물론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꼭 이렇게 하라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면은 전략 과목을 세우셔야 돼요. 어떤 과목을 전략으로 세우셔야 되느냐? 어떤 과목을 전략으로 세우셔야 돼요? 뭐라고요? 절대 세법은 전략 과목이 아닙니다. 어떤 과목을 전략으로 세우셔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때 제일 잘 되는 거. 아셨어요? 그러니까 딱 들어보면 나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충분히 내가 뭐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걸 하시라고요. 아무리 들어도 모르는 것을 하지 마시고 100번을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걸 굳이 찍어서 넘기려고 노력할 이 필요는 없다고요. 우리가 만약에 상대평가였으면 무조건 풀어내라고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절대평가니까 안 되는 건 피해가자고요. 그러면은 뭘 맞추시면 되느냐? 잘 되는 걸 맞추시라고요. 잘 되는 걸. 안 되는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공법을 30개를 맞출래. 그러면은 6개 더 맞았죠? 그럼 여기서 6개 덜 맞아도 되잖아요. 18개 맞아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얘를 24개 맞아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전략을 알아서 세우시라고요. 그래서 잘 되는 것은 좀 더 열심히 하셔서 고득점을 맞으려고 하시고 해도 안 되는 것은 딱 기본 점수만 맞추도록 노력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60점을 맞출 것인가를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을 거예요. 그러니까 24개를 목표로 잡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전략 과목은 최대한 많이, 비전략 과목은 딱 점만. 딱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전략을 세우시면 공부하는 그 스타일이 달라져요. 비중도 달라질 것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전략을 좀 세우시라고요. 그러면 일단 공시세법만 놓고 본다 그러면 24개를 맞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공시 주가라고 해서 다 맞고 세법 다 틀려도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시 열심히 하시라고요. 진짜로. 문제는 여러분들이 공시책을 완벽하게 외웠습니다. 24개 다 맞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어요? 사람인데 찍어서라도 맞죠.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공시법을 정말 열심히 해서 20개 맞았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몇 개 맞아주면 돼요? 그래요. 세법은 이렇게 보충해 주는 과목이다. 즉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열심히 해가지고 세법에 대해서 시간을 내가지고 공부를 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야 될 것은 얘예요. 1, 2차 동시에 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1차가 안 되면 2차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1차 위주로 해서 정리를 완벽하게 해주시고 최소한 내년 4월까지는 1차가 끝나야 돼요. 어느 정도 점수가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 이제 2차를 여러분들께서 손을 대기가 쉬워요. 근데 그때까지 1차만 죽어라고 공부를 하고 2차는 아예 안 봤다? 절대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시간이 나시면 예습 복습하십시오 하시는데 아마 세법을 예습 복습할 시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면 오늘은 요만큼 수업을 하지만 다음 시간에는 또 늘어났죠? 그 다음 시간에는 늘어났죠? 이게 쌓이고 쌓일수록 공부할 분량이 어마어마해지거든요. 그래서 세법을 따로 공부할 시간은 없고 아마 다른 거 하니라고 정신없을 거예요.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친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공부를 하더라도 빨리 따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수업 시간에 절대 빠지지 마시라고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일 아니고서는 어지간해서는 빠지지 마세요. 들으셔야 돼요. 아셨어요? 그리고 최소한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은 읽어보세요. 감을 떨어뜨리지는 않아야 되니까. 그래야 그 다음 다시 반복할 때 따라오기가 수월해집니다. 그것까지만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 세법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요만큼 출제가 되는데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인 취득록세에서 보통 몇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느냐면 합쳐서 4문제 정도 출제되고 재산세, 종부세 묶어서 약 4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소득세가 약 6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그리고 총론 부분에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그래서 총 16문제예요. 16문제인데 우리는 16문제를 다 맞출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60점만 맞으면 돼요. 그러면 세법만 놓고 보면 60점이 몇 개냐면 10개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해드릴 때 10개까지는 맞출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6개는 여러분들 노력 여하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아셨나요? 네. 저는 딱 10개 정도는 충분히 풀 수 있게끔 해드릴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 그리고 그날 만약에 16개를 다 맞추려면 그날 찍신이 내려와야 돼요. 안 내려오면 절대 못 맞아요. 어차피 찍어야 되니까. 찍을 문제가 나오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되 자 여기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가 어디예요? 그렇죠. 소득세죠. 그러니까 소득세는 혹시라도 세법을 공부할 여력이 되시면 꾸준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소득세 해서 6개 맞춘다고 치고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자 소득세를 하나 했으면 나머지 하나는 재산세를 하든 취득세를 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9문제를 맞춥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나머지 7문제는 한 번으로 찍으면 하나는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겠죠? 그래서 10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접근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9개를 맞춰도 되고 그러면은 2개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죠. 총 6개를 할 필요 없이 전략적으로 여러분들 접근할 필요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이걸 세울 수는 없어요. 일단 들으세요. 듣고 나서 내년 1월 달에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요 내용을 배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용어 정리, 조세 총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수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는 360페이지로 갑니다. 자, 360페이지에 보시면은 제1장, 자, 조세의 기초 원리라고 해서 조세의 개념이 나와 있죠. 자, 세금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명색이 세법을 배우는데 세금이 뭔지는 아셔야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일반 경비 및 특정 목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납세의무자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적 부담을 말한다. 이게 조세입니다. 자, 이걸 풀어서 밑에 보시면은 특징에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밑에 특징 나와 있죠? 자, 특징이 하나씩 나와 있는데 자, 보세요.
첫 번째,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누구다?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요. 그래서 국가가 부과하거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것을 조세라 그래요. 그래서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뭐라고 하느냐면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은 누구만 부과한다? 국가나 지자체만 부과를 한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은 세금에만 세자를 붙여요. 세금 아닌 것에는 원래 세자를 안 붙여요. 그래서 국가기관이나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일반 공공기관이나 공익단체가 부과하는 것은 절대 세금이라고 안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공과금이나 회비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못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기세예요. 전기세. 대한민국에 전기세는 없습니다. 그죠? 자, 전기는 누가 걷어요? 한전에서 걷는데 한국전력공사는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국가기관 아닙니다. 자, 공사죠. 공사는 공이 뭐예요? 공. 공사할 때 공이. 공익이에요. 공익. 그 다음에 사가 뭐예요? 사가. 회사예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이에요. 사기업. 국가기관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국가기관이냐 아니냐는 뭘로 구분하시면 되느냐면 직원들 월급을 세금으로 주면 국가기관이고요. 아니면 국가기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사가 신의 직장이라고 하죠. 이유가 뭐예요? 왜 공사가 신의 직장이에요? 뭐 한국금융공사, 뭐 LH공사, 전력공사 다 신의 직장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왜 그럴까요? 대우는 공무원 대우, 월급은 일반 기업의 월급. 원래 공무원들 월급 엄청 짜요. 알죠? 9급 딱 합격해서 들어가면은 정말 실수령액이 한 120만 원인가 될 거예요. 진짜 원래 그 나와 있는 금액이 90 몇만 원인가예요. 기본급이. 거기에 이제 뭐 수당 붙이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120만 원인가 돼요. 정말 먹고 살기 팍팍해요. 근데 왜 공무원 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연금 때문에. 근데 연금 개혁 지금 시행되고 나가서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게 되면은요. 나 공무원 퇴사했습니다. 나 공무원 안 할랍니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메리트가 뭐냐면 쩔쩔 굶으면서 열심히 살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 노후는 편하거든요. 공무원이. 근데 그 노후가 보장이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공사는 대우는 공무원 대우로 해줘요. 그러니까 연금이 나와요. 쉽게 말하면 연금 같은 그런 대우가 있는데 뭐가 다니면서 월급은요. 일반 기업의 월급을 받아. 연봉 뭐 1억 뭐 9천만 원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직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국전력공사는 직원들의 월급을 세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전기 팔아가지고 남는 이익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걷는 것들은 전부 다 뭐라 그래요? 금자를 쓰죠. 공과금이에요.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전기는 전기세고 수도는 수도세인데 가스는요. 그래요. 가스요금이라고. 또 가스세라고는 안 해요. 참 신기해요. 자, 그 다음에 적십자에서 걷는 거라든지 상공회의에서 걷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요. 회비라고 그러지 절대 세금이라고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국가나 세금은 오직 누구만 징수한다? 국가나 지자체만 징수하고 세금에만 세자를 붙이고 세금 아닌 것에는 세자 안 붙여요. 참고로 세금 아닌 것에 세자 붙이는 게 두 개가 있는데 월세하고 전세예요. 그거 세금 아닌지는 알죠? 그 정도로 우리가 그냥 상식선에서 넘어가자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제가 수업을 해드릴 때 이건 다음 중 조세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중 조세가 아닌 것은 이랬을 때 세자 안 붙는 것은 조세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세자가 붙으면 조세고. 그렇게 여러분들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세금은 누가 왜 거둘까? 세금을 걷는 이유는요. 경비예요. 경비. 뭐가 목적이에요? 경비 충당이 목적이라고. 경비 충당이. 자, 세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왜 필요해요? 그렇죠. 우리나라를 유지하려고. 세금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정으로 따지면 생활비예요. 가정이 유지가 되려면 생활비가 있어야죠.
국가가 유지가 되려면 생활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자체가 유지가 되려면 생활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럴 목적으로 걷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비 목적이 아닌 제재 목적으로 걷는 것은 세금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역시 벌금, 과태료, 과료 대충 뭔지 아시죠? 세자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이거 세금 아니라고요. 자, 그러니까 세금이 되려면 일단 기본 전제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누가 징수해야 돼요? 국가나 지자체가 징수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무슨 목적으로 징수를 해요? 경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징수합니다. 자, 그러면 세금은 누가 내야 돼요? 국민이 내야죠. 근데 국민 중에 누가 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집에 생활비는 누가 냅니까? 제발 아빠라고 하지 마세요. 그렇죠. 능력 되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아빠가 낼 수도 있고 엄마가 낼 수도 있고 자식이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능력 되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다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능력이 되는 사람 보고 내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 안 되는 사람한테 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니들도 세금 내 이래요? 안 그래요. 니들은 공부해. 세금은 능력 되는 사람들한테 거둘 테니까. 그 능력 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라 그래요.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 그래서 법률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낼 수 있는 요건들을 정해놨어요. 그걸 무슨 요건이라고 한다? 과세 요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요건을 충족을 하면 내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내야 되는 게 세금이고, 만약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게 세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자, 여러분들 아파트를 취득하면 취득세 냅니까, 안 냅니까? 내죠. 자동차를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안 내요? 자동차. 아니 다른 거 말씀하지 마시고 취득세만 내요, 안 내요? 냅니다. TV를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요, 안 내요? TV 사면서 취득세 내보신 분 기억이 안 나요? 냈는지 안 냈는지? 안 냅니다. 자, 자동차 500만 원짜리 중고차를 하나 샀습니다. 취득세 냅니다. 5천만 원짜리 TV를 하나 샀습니다. 취득세 안 냅니다. 왜 안 낼까? 취득세는 뭐 하면서 내는 세금이다? 취득했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다. 근데 왜 자동차를 취득했을 때는 내는데 TV를 취득했을 때는 안 낼까? 이유가 하나예요. 여기 없어서 그래요. TV가. 만약에 TV가 여기에 있었으면 내야 돼요.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놨다고요. 취득세를 낼 수 있는 물건들, 취득세를 낼 수 있는 사람들, 이걸 법으로 정해놨어요. 내가 거기에 해당하면 나는 무조건 내야 돼요. 거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게 취득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시험지에서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다음 중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다음 중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이런 문제들. 결국에는 뭘 물어보는 문제냐면, 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그걸 물어보는 문제라고요. 그래서 내가 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무조건 내야 되는 게 뭐다? 세금이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조세는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뭐 없이? 반대급부 없이 부과된다.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자, 세금은 우리가 왜 낸다 그랬어요? 아니, 왜 내요? 경비에 사용하라고 내는 거죠. 자, 집으로 따지면 뭐하고 똑같다? 생활비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가정에 생활비를 내는 사람이 있고 안 내는 사람 있죠. 그러면 생활비 낸 사람만 밥 줘요? 아니죠. 생활비 낸 돈으로 가족 전체가 밥을 먹죠? 생활비 낸 사람만 보일러 넣어줘요? 아니라고요. 가족 전체가 다 이용을 해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내가 죽어라고 밤늦게까지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집에다가 생활비를 줬더니 집에서는 나한테 뭐 저녁에 늦게 들어간다고 해서 밥도 안 차려주고 아침에 일찍 나온다고 해서 아침밥도 안 차려주고 그냥 나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갔다 그냥 집에 하숙집처럼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밖에 없어요. 옷도 하나 안 사줘요. 근데 자식들한테는 좋은 옷 사주고 좋은 거 먹여요. 억울해요?
억울해, 안 억울해요? 왜 안 억울해요? 그렇죠. 가족이니까. 내가 번 돈이 누구한테 쓰이니까? 내 가족한테 쓰이니까. 세금도 마찬가지라고요. 내가 번 돈이지만, 내가 번 돈에 대해서 냈지만 그걸 나를 위해서 쓰지는 않는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써요? 국가 전체를 위해서 써요. 그러니까 내 만큼 받는 혜택이 있다 없다? 없어요. 내가 1,000만 원어치 냈다고 해서 국가가 나한테 1,000만 원어치 해주지는 않는다고요. 근데 그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세금으로 낸 돈은 아까워요. 왜? 똑같거든요. 가정의 생활비 내는 거나 국가의 생활비 내는 거나 똑같아요. 근데 가정의 생활비 내는 것은 덜 아까워요. 근데 국가의 생활비 내는 것은 아까워요. 왜? 그렇죠.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금은 안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세금이라는 것은 당연히 내야 돼요. 대한민국이 존재를 해야 우리가 이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든 어쩌든 간에 이 안에서 살 수 있는 거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 가서 싸우지도 못해요. 그냥 돌로 참아져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국가 잃은 서름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내는 돈이라고요. 그 세금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는 돈이 어디에 쓰여요? 그렇죠. 국방비에 쓰여요. 국방비. 나라 지키는 데 쓰여요. 외세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야죠. 그 다음에 외세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켰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안으로 치안을 유지해야죠. 질서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경제를 부흥시켜야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없으니까 교육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잘 사는 나라가 됐으니까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복지를 향상시켜야죠. 또 시간이 지나니까요. 지구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위에 서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으려면요. 세계에서 공익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환경보호에도 나서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세금으로 쓰이는 거죠. 세금으로. 나를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이 뭔지 아세요? 뭔 납세의무예요. 민주주의의 근간. 시장경제체제예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시장경제체제에서 탄생한 거예요. 즉 뭡니까? 자유와 책임입니다. 네가 한 만큼 네가 가져가. 너한테 강요는 안 할 거야. 너가 돈 벌고 싶으면 열심히 해. 네가 한 만큼 돈을 줄 테니까. 근데 너 놀고 싶으면 놀아. 대신 내가 너한테 줄 건 없어. 이게 민주주의예요. 그게 시장주의고. 그죠? 요 시장주의에서 공산주의 개념이 도입된 게 세금이에요. 공리주의잖아요. 공리주의. 자, 시장경제체제 민주주의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자유가 있으니까.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빈부의 차예요. 빈부의 차.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빈부의 차라는 게 생기고 그게 세습이 되면 그 격차는 못 줄여요. 그걸 누가 조절을 해야 돼요? 국가가 나서서 조절을 해야죠. 부모가 같은 배에서 나온 자식도 어떤 자식은 잘 사는 놈이 있고 어떤 자식은 못 사는 놈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 마음은요. 둘 다 뭐였으면 좋겠어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잘 사는 놈이 약 좀 못 사는 사람, 힘들게 사는 사람 그 동생을 끌어가지고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을 쉽게 해요, 못 해요? 못 해요. 왜? 서로 상처받을까 봐, 서로 싸울까 봐. 그게 세금이에요. 그래서 잘 사는 놈한테 용돈 받은 거 몰래 뒤로 꼼쳐가지고 이쪽 주고 이러면서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걸리면 또 싸우고 뭐 이런 게 세금하고 똑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많이 내. 너 돈 많잖아. 네가 많이 내. 그렇다고 해서 나는 너한테 쓰지는 않을 거야. 너를 포함해서 전체를 위해서 쓸 거야. 그게 세금의 기본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혜택은 있다 없다? 없다. 반대급부라는 것은 기브앤테이크예요. 대가성. 개인적인 혜택은 없다. 근데 포괄적인 혜택은 있다. 네. 세금이라는 게. 자, 그 다음에 5번째 세금은 어떻게 징수한다? 강제적으로 징수한다고요.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필수죠.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내고 싶을 때 내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무조건 요건에 해당하면 무조건 걷는 거예요. 안 내면 미안하지만 강제로라도 뺏어가겠다. 그게 세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세는 뭐가 원칙이다? 금전급부. 자, 금전급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현금으로 내라고요. 왜? 써야 되니까. 세금은 소비가 목적이지 저축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용하기 제일 편리한 게 뭘까요? 현금이겠죠. 여러분들이 생일 선물로 제일 받고 싶은 거. 그래요. 그래서 현금으로 내라고요. 현금으로. 현금 아닌 다른 것으로 내면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줍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그 TV 보면 세금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10원짜리로 트럭에 실어가지고 부어버린 경우 있죠. 옛날에 TV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불법이다, 합법이다. 합법이에요. 10원짜리는 합법이고 그 트럭이 불법이에요. 그 불법 주정차로에서 그 견인해 가요, 진짜로. 대신 10원짜리는 다 돈 세야 돼요. 근데 트럭에다가 한 트럭 싣고 올 정도면요, 그 사람의 정성을 생각해 줘야 돼요. 은행 가서 10원짜리 그렇게 안 바꿔주거든요. 그러면 그 한 트럭을 채우려면 몇 개 은행을 몇 년을 돌아다녔겠냐고요. 그걸 싸그리 모아가지고 그렇게 싣고 왔으니까 그 노력도 인정을 해줘야죠. 자, 그래서 세금이라는 것은 당연히 무엇으로 내야 된다? 현금으로 내야 돼요. 근데 100만 원은 현금으로 내기 쉬워요, 어려워요? 낼 수 있죠. 그죠? 뭐 적은 돈은 아니지만 100만 원을 현금으로 내는 것 낼 수는 있죠.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10억은 10억을 현찰로? 그건 좀 무리죠. 그래서 일부 세목에 대해서는 무엇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느냐면 물건으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주 일부 세목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일부 세목에 대해서 일부 세목에 대해서 물납이 가능한 게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재산세하고 상속세예요. 요 두 개는 뭐가 인정이 된다? 물납이 인정이 된다. 원칙은 뭐가 원칙인데? 금전급부가 원칙인데. 그래서 이건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1번부터 쭉 연결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조세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2번에 뭐 할 목적으로? 경배 충당할 목적으로 3번에 누구로부터?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로부터 4번에 뭐 없이? 반대급부 없이 5번에 어떻게? 강제적으로 6번에 무엇으로?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을 조세라고 한다. 이게 조세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시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 금전급부예요. 현금으로 내는 게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현금 이외의 것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딱 두 개만 된다. 뭐하고 뭐만 된다? 재산세하고 상속세만 가능하다. 그 외의 나머지 세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양도소득세는 물납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면 돼요, 안 돼요? 틀린 문장. 취득세는 물납이 가능하다, 틀린 문장. 오직 물납이 가능한 것은 재산세하고 상속세뿐이다. 거기까지 정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갑니다.